네,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서 발생한 프랑스 사상 최악의 테러에 대해 세계 각국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테러 단체에 대한 엄정 대응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터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도 이번 사건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인데요.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올 초에 샤를리 에브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서 프랑스 파리에서 최악의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파리 시민들의 분노와 이 공포가 극에 달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렇죠. 6군데, 7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테러가 발생했는데 일단은 그 축구 경기 그것도 뭐 프랑스라면 축구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네. 프랑스하고 독일 간에 프랑스 대통령이 관람한 가운데 이 경기가 진행되는데 그 전반전 한 중간쯤에 벌써 폭발음이 들렸고요. 네네. 경기장 내에서 터진 건 아니고 경기는 끝까지 됐습니다. 근데 그와 거의 동시에 파리 중심가에서 또다시 테러가 발생해서 연속적으로 이쪽 저쪽을 막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감행하다가 마지막에는 바타클렁이라고 하는 그 공연장에 들어가가지고 그 관중들을 다 100명 이상 그 한 공연장에서만 사살하고 그러니까 뭐 한 군데서 벌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감이 아마 파리 시민들 사로잡혔을 테고요. 그와 함께 이 분노심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뭐 이런 그래서 지금 뭐 이건 테러가 아니라 전쟁이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올 정도인데 한마디로 그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똘레랑스, 관용과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따뜻한 나라거든요. 네네. 그런 그 프랑스에 이런 테러가 감행됐다면 저도 굉장히 분노를 금치 못하겠고 제가 볼 때는 IS가 이걸 했다라고 지금 여겨지고 있는데 IS는 결국은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 가장 자기네들에게 덜 해로운 전 세계가 적이지만 그래도 자신들이 가장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려고 하는 그런 그 국가의 테러를 함으로써 전 세계 모두를 적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결국은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6-7군데에서 발생을 했는데 파리 네. 중심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뭐 실제로 파리 시민들이 많이 찾고 뭐 극장이나 번화가라고요. 그렇죠.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한 7년 살았습니다. 네. 저는 그 지역을 가서 뭐 이렇게 뭐 공연을 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지금 바타클렁이라고 하는 그 공연장은 중국식 건물로 19세기 말에 중국풍이 굉장히 유행해서 중국집처럼 이렇게 졌어요. 근데 공연장인데 거기서 100명 이상을 이제 사살하고 했는데 그 파리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인구가 230만 명이에요.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네. 작아요. 우리나라 사대문보다 사대문 안보다 조금 더 큰 정도인데 그래서 이 파리가 20개 구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앙에 시떼섬이라고 하는데 노틀담 사원이 있고 거기를 중심으로 달팽이 모양으로 빙빙빙빙 돌면서 20개 구가 있는데 그중에 19, 11구예요. 근데 파리 아주 중심부거든요. 그런 거 그걸로 생각해 보면 중산층 이상이 사는 데고요. 그렇게 빈민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중동 지역 출신 사람들은 좀 더 그 생활비가 싼 데 살죠. 그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 테러리스트들이 노린 곳은 일반 백인 프랑스 사람을 노린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프랑스 자체에 대한 보복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장이라는 게 이제 그 메탈 음악 공연하는 곳이에요. 미국 록그룹이 공연하는 젊은이들이 다 가 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리아에 대해서 이 프랑스가 공격을 감행한 데 대해서 자기네들도 전쟁을 한다 뭐 이런 생각으로 아마 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러나 이제 프랑스도 지금 공습만 하고 있는데 이제는 보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지상전까지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열렸다. 그런 걸로 보면 결국은 IS는 손해 볼 텐데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부분이 가장 의구심이 듭니다. 가장 관용의 나라로 알려진 프랑스 파리를 이 테러의 타깃으로 삼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이런 측면이 있어요. 프랑스가 관용의 나라라고 한 거는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따뜻하고 공평하게 대우를 해줍니다.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에도 유학생인데도 제가 이제 자녀를 출산하니까 보조수당을 주는데 굉장한 상당한 금액이 그 당시 돈으로 한 30만 원 이렇게 이상인데 지금으로 치면 한 60, 70만 원
애 한 명당. 그렇게 되면 지금 그 당시에 기준으로 볼 때 애를 중동 사람들이 와서 한 5명 남은 다 프랑스 국적 다 취득하고 생활 직업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 보조금을 주는 거죠. 보조금이 엄청나게 많이 줘요. 과거에 프랑스가 인구가 좀 부족하고 그랬기 때문에 인구 증산책으로 이제 그런 정책을 했는데 지금 많이 축소했어요. 왜 그러냐면 프랑스 자체가 경제가 안 좋잖아요. 실업률이 10%가 넘습니다. 진짜 실질 실업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기네 그러니까 고유한 프랑스 사람 먹여 살리기도 힘든데 너무 중동에서 뭐 이렇게 대우가 좋으니까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톨레랑스가 좀 상당히 많이 약해졌고 그런데다가 인구의 약 7, 8% 그러니까 한 500만 명 이상의 이 중동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테러가 발생하면 중동 사람들에 대한 정책이 더 험악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IS는 자기네는 그 별로 노력 안 하고도 자기네 편을 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중동 지역 사람들이 많고 그 많은 이유는 프랑스가 과거에 아프리카의 많은 식민지를 거느렸기 때문에 프랑스 말을 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노리는 것이 아닐까 보고 직접적으로는 이 IS가 지금 세력을 장악하기 시작한 게 시리아에서 하다가 이라크까지 공격을 했는데 이라크에서는 미국이 이제 이라크 정부군하고 쿠르드군을 도와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 시리아에서는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몰아내려고 지금 반군으로서 IS가 나타난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반군을 돕고 있어요. 그런데 돕다 보니까 IS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미국한테 시리아 정부군보다 더 해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도 진퇴양난입니다. 아예 그 시리아 정부도 몰아내야 되는데 이 정부의 반기를 든 IS, 물론 IS 말고 다른 온건 순위파도 있어요. 그쪽을 주로 미국은 지원하죠. 근데 반군 중에 하나인 IS가 세력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곤혹스러운데 더 곤혹스러운 것은 러시아가 또 거기 개입했는데 러시아는 미국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게 시리아 정부를 지탱시키려고 좀 또 그 군사 개입을 시작해서 네네. IS 공격한다고 가가지고 미국이 지원하는 시리아의 반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데 오늘 아마 푸틴 대통령하고 오바마가 만날 거예요. 예. 거기서 일단은 시리아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 테러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네네. 오히려 지금 프랑스 문제보다도 시리아 문제가 잘 해결됨으로써 이게 해결돼야 되고 알카에다하고 IS 간의 관계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아주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면 1월 달에 샤를리 앱도에 대한 테러는 알카에다가 한 거고 네. 지금은 IS가 한 거예요. 네네. 전혀 그 같은 테러리스트지만 한 편이 아닙니다. 서로 패권 경쟁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것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국제적으로 좀 IS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정책학적 그런 관점들이 둘러싸여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 IS가 지금 테러 방식을 봐도요. 과거에는 좀 자생적인 테러리스트를 부추기는 방식이었다면은 이번 테러를 보면 좀 그 형태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용납할 수 없는 게 이 목적이 불분명해요. 그리고 대상이 불확정한 그냥 아무나 죽이는 거죠. 무고한 시민들을. 이를테면 올 1월 달에 했던 샤를리 앱도에 대한 테러는 사무실에 가가지고서는 그 무슬림에 대한 그 만평을 그린 사람들 하나하나 처형하고 네네. 그랬는데 그때는 그 보복이 구체적이에요. 근데 지금은 프랑스가 시리아에 공습했다는 이유로 프랑스에 가서 아무나 막 사정없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러라는 게 용어 자체가 공포라는 뜻이잖아요. 공포를 조성하는 겁니다. 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아주 그 보안이 허술한 데를 가서 아무나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공포를 조성해서 프랑스 정부로 하여금 시리아 전쟁에서 손을 떼라 이런 메시지인데 그러나 이 자유민주주의는 강하잖아요. 네. 일본이 진주만 기습했을 때 미국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감히 우리를 건드리다니 그냥 우리는 관전하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건드리니까 전쟁에 개입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비교적 소극적인 개입만 하던 프랑스의 정면 공격함으로써 프랑스가 지상전까지도 감행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지금 준 것은 어떻게 보면 이들이 생각이 유연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건은 뭐냐면 미국도 지금 군사를 쿠르드 군하고 이 이라크 군을 도와서 간접적으로 전쟁을 지원하고 있는데
미국도 소극적인 개입을 했다고 비난이 많습니다. 개입을 하려면 확실하게 지상전을 해서 IS를 몰아내야 되는데 그걸 미국도 테러전에서 지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오늘 내일 이제 그 G20 정상회담 하는데 거기서 푸틴하고 오바마하고 무슨 얘기를 할 건지, 그리고 올랑드 대통령은 안 가지만 그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영국 이런 나라가 더 적극적으로 IS 진압 작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지, 이게 지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우려가 되는 게 추가 테러 가능성이 아닐까 네. 싶은데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가 우선 궁금하고요. 네. 만약에 추가적으로 있다면 뭐 범행 방법이라든지 시기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 그 제일 두려운 것은 알카에다하고 IS하고 다르다 그랬잖아요. 알카에다는 원리와 회교도의 자기네의 그 순수성, 종교적인 순수성과 이념과 그 자기네의 독립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정치적인 목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더 순수한 거죠. 순수한데 극렬하니까 테러로 가는 건데, 그래서 정체가 불분명해요. 알카에다는. 그러나 IS는 이 지상에 나라를 세우고 전 세계의 그 극렬분자들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두려운 것은 각 지역의 잠재적 테러리스트가 활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리에 하는 테러도 IS가 파견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도 2명이 있지만, 나머지는 프랑스에 자생적으로 사회의 반감을 갖고 있다, IS를 자기가 흠모하게 되고 그거의 논리에 따라서 그냥 자생적으로 테러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IS가 독자적으로 하는 테러는 이제 G20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서방에서 나올 건지를 이제 볼 테고, IS도. 그러나 자생적으로 하는 테러를 막는 게 더 시급하고, 그거는 우리나라도 전혀 거기서 배제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아주 사회 불만 세력, 이런 사람들이 그 극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정부가 더 그 강원 양면책으로 이런 그 불만의 소지도 없애면서 철저하게 이 어떤 그 안보 정책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갖게 된 것입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G20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가 분명히 다뤄질 텐데 네. 그동안은 경제나 환경 이런 이슈들이 다뤄지지 않았습니까? 정치적 이슈가 다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수위로 좀 연합태세가 구축이 될까요? 그건 이제 미국한테 달려 있죠. 미국의 의지에 따라 미국이 사실 중동에서 철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아시아 중시 정책, 아태 재균형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중동에서 철수하고, 유럽에서는 소련이 붕괴하고 동구가 해체됐기 때문에 전 세계에 군대를 많이 둘 필요가 없고, 새로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아시아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오히려 중동에서 이제 떠나는 건데, 그러나 이제 점점 더 이 테러 문제가 심각한데, 테러 문제라고 하는 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이걸 지금까지 테러 전쟁했잖아요. 거기에 과연 미국이 어떤 태도를 하느냐. 또 하나는 푸틴의 지금 시리아 개입이 어느 정도로 진전될지,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이게 공조가 될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수는 직접 지금 그 엄청난 피해를 받은 프랑스가 전쟁을 하겠다고 지상군을 파견하면 또 더 커지는 거죠, 당연히. 네네. 그리고 독일이나 영국 같은 이런 유럽의 강대국들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이게 이제 오늘 내일 아마 터키에서 정상회담에서 얘기가 될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당장에 무슨 지상군을 바로 파견한다, 이 정도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오바마 대통령도 지금 사실 내년 말이면 이제 미국 대선이 있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세적인 정책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터키에서 있을 G20 정상회의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